별 4만 개짜리 오픈소스가 어느 날 멈췄습니다. 만든 사람이 직접 접었어요. 그런데 같은 일을 해주는 유료 프로그램은 맥에서만 돌아가는데도 한 달에 29달러입니다. 화면 녹화를 제품 홍보 영상으로 바꿔주는 도구인데요. 이건 공짜고 계정도 키도 안 만듭니다. 영영어 두 줄로 어디까지 나오는지 직접 돌려봤습니다. 화면 녹화 자체는 어렵지 않죠.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날것으로 찍은 화면은 그대로 올리기가 좀 그래요. 마우스는 덜덜 떨리고 배경은 밋밋하고 정작 봐야 할 곳은 작아서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줌 넣고 배경 깔고 자막 붙이려면 결국 영상 편집기를 열어야 하죠. 이 도구가 겨냥하는 건 녹화가 아니라 녹화 다음입니다. 리드미에 그 문장이 그대로 있어요. 날것에 캡처가 들어가서 바로 올릴 수 있는 상태로 나온다. 오픈 스크린입니다. 화면을 녹화하면 배경, 둥근 모서리, 그림자, 확대, 자막까지 붙여서 제품 데모 영상으로 뽑아주는 데스크톱 앱이에요. 라이선스는 MIT, 워터마크 없고 구독도 없습니다. 개인이든 회사 일이든 돈을 안 받아요. 그리고 윈도우, 맥, 리눅스 세 군데 다 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이 카테고리를 만든 유료 제품 스크린 스튜디오는 맥 전용이거든요. 윈도우나 리눅스 쓰시는 분한테는 비싸다 싸다 이전에 살 수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. 참고로 가격은 월 결제 29달러,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한 달에 9달러예요. 그런데 이 저장소 원래 여기가 아니었어요. 원작자가 만든 원본은 별이 39,871개까지 갔다가 아카이브 됐습니다. 문을 닫으면서 남긴 문장이 이거예요. 곁다리로 시작했는데 터졌다. 제품 수준이 아니고 버그를 만날 거다. 대신 코어 기여자 한 명이 이어받은 곳을 리드미에 직접 링크로 걸어놨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그 후계고요. 별은 1700개대, 포크 105개. 라이선스는 그대로 MIT, 언어는 타입스크립트. 올해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. 숫자만 보면 신생 프로젝트 같지만 아니에요. 4만 개짜리의 개발이 통째로 옮겨온 자리고 옮겨온 뒤에 릴리스가 42번 나왔습니다. 지난 한 달 커밋만 741개예요. 여기서 이 채널 1편이랑 정확히 반대되는 게 나옵니다. 머니프린터 터보는 인공지능 키가 없으면 첫 단계에서 그냥 실패했어요. 이건 계정을 안 만듭니다. API 키도 안 넣고요. 구독도 없습니다.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페이지에 만든 사람이 한국어로 직접 이렇게 써놨어요. 오픈 스크린은 계정이나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편은 보시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어요. 중간에 막히는 데가 없거든요. 리드미가 창업 시 명령어로 쓰는 법을 따로 안내하는데요. 예제가 딱 두 줄입니다. 첫 줄이 녹화, 둘째 줄이 내보내기. 제가 조립한 명령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그대로예요. 저는 여기서 시간이랑 파일 이름만 바꿨습니다. 그래서 뭐가 나오냐? 이겁니다. 브라우저로 저장소 페이지를 훑는 걸 창 하나만 잡아서 녹화했어요. 설정은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. 그런데 배경 월페이퍼가 깔리고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그림자가 붙고 마우스 커서가 다른 걸로 바뀝니다. 원본은 그냥 밋밋한 창 하나였어요. 커서가 특히 재밌는데 화면에 굳는 게 아니라 좌표로 따로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그립니다. 그래서 손떨림도 펴져요. 사람이 한 일은 명령어 두 줄이 전부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걸렸어요. 이 도구가 내세우는 기능 중에 자동 확대가 있습니다. 커서가 머문 자리를 보고 알아서 줌을 넣어준다는 건데 제 첫 녹화에서는 70초 내내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. 에러도 없고 경고도 없어요.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. 파고 들어보니 이유가 명확했어요. 이 도구는 운영체제 커서 좌표를 따로 기록해두고 그걸 재료로 줌을 만듭니다. 그런데 제가 브라우저를 자동화 도구로 몰고 있었거든요. 그건 페이지 안쪽에만 가짜 이벤트를 넣지 진짜 마우스는 손도 안 댑니다. 샘플 1574개가 전부 똑같은 좌표였어요. 진짜 마우스로 움직이고 진짜로 눌렀더니 그제서야 줌이 붙습니다. 아, 그리고 배경 방금 그 빨간 게 기본값인데 앱이 월페이퍼를 18장 넣어놨어요. 프로젝트 파일에서 한 줄만 바꾸면 됩니다. 같은 녹화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. 저는 어두운 걸로 갈아봤습니다. 취향껏 고르시면 돼요. 자, 그럼 새로 다시 녹화 안 하고 비율만 바꿔서 뽑아봤습니다. 지프까지 하면 한 번 찍어서 3벌이 나오는 거죠.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아쉽습니다. 가로로 찍은 창을 세로 틀에 밀어 넣으니까 위아래가 통째로 배경이에요. 도구 잘못은 아닙니다. 없는 화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. 자, 한국어입니다. 여기가 제일 궁금했어요. 왜냐면 이 도구의 자막 글꼴 목록 17개에 한글 글꼴이 하나도 없거든요. 기본값도 라틴 글꼴이고요. 1편에서 한글 자막이 전부 네모로 깨졌던 그 상황이랑 똑같아 보였습니다. 그런데 돌려보니까 나옵니다. 깨진 글자 하나 없이 그냥 나와요. 다만 왜 나오는지가 중요한데요. 고른 글꼴로 그려진 게 아니라 윈도우가 한글 글꼴을 대신 찾아서 그려준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윈도우에서 확인한 결과고 리눅스는 저장소가 스스로 깨질 수 있다고 코드에 적어놨어요. 그런데요, 나온다는 거랑 맞다는 건 다릅니다. 11앱스로 만든 한국어 내레이션을 얹고 자막을 뽑아봤어요. 기터브를 기처브이라고 적었고요. 파일은 화일,
플랫폼별은 플랫폼별이 됐습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. 제 목소리는 37초에 끝났어요.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그런데 70.75초 지점에 릴리스 목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. 라는 문장을 6번 반복해서 만들어냈어요. 제가 한 적 없는 말입니다. 자막 23개 중에 6개가, 그러니까 4분의 1이 없는 말이에요. 무음 구간에서 같은 문장을 물고 늘어지는 건 위스퍼의 알려진 습성입니다. 재밌는 건 지난 판에서는 녹화를 2번 다 노크화로 틀렸는데 이번엔 맞췄어요. 판마다 틀리는 자리가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자막이 나온다는 게 그냥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. 사람이 한 번은 봐야 해요. 알고 쓰셔야 할 게 4가지 있어요. 첫째,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저장소가 스스로 적어둔 겁니다. 아직 거친 부분이 있고 프로젝터 파일 형식이랑 명령어가 앞으로 깨질 수 있다고요. 오늘 만들어둔 프로젝트가 다음 버전에서 안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둘째, 완전 오프라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. 받아쓰기랑 렌더링은 진짜 내 컴퓨터 안에서 돌아요. 그런데 받아쓰기 모델을 처음 한 번은 264MB 내려봤습니다. 그동안 진행바도 안 보여져서 몇 분간 멈춘 것 같다는 신고가 올라와 있어요. 셋째, 윈도우에서 녹화를 멈추는 순간 프로그램이 같이 멈추는 문제가 지금 신고가 제일 많습니다. 8월 20일 기준으로 댓글 많은 이슈 5개 중 3시 이 계열이에요. 넷째, 아까 한글 자막이 되던 이유요. 윈도우가 글꼴을 대신 찾아준 덕입니다. 제가 확인한 건 윈도우에서 명령어로 돌린 경로 하나뿐이고 맥이랑 리눅스랑 지프는 확인 못했습니다. 이건 확인했다고 말 못해요. 정리할게요. 화면 녹화를 제품 영상으로 바꾸는 일에 적어도 지금은 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. 게다가 그 유료 제품은 맥에서만 돌아가니까 윈도우랑 리눅스 쓰시는 분한테는 원래 선택지도 아니었어요. 이건 세 군데 다 됩니다. 다만 아직 거친 물건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. 오늘의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. 나온다는 것과 맞다는 것은 다르다. 설치 경로랑 제가 친 명령어 전문, 그리고 취재하다 우리가 틀렸던 것까지 블로그에 전부 정리해 뒀습니다. 기터브 주소도 설명란에 있어요.